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한 투자로 이 중국의 2차 전지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2021년 11월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한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광물 등 원자재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국내 2차전지 관련 ETF와 비교를 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잘 나가던 이 차이나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인 이 박탈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보다 걱정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 속한 이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주가 부진의 이유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주가를 더 가져갈지 아니면 국내 2차전지 비중을 더 늘려갈지는 각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은 33GWh로 전년 대비 18.1%나 상승을 했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이 매년 꾸준히 매분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 전기차의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각 나라별로 침투율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난 1월 이 배터리 점유율을 보시면 중국의 CATL이 33.9%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LG엔솔의 2위 자리를 빼앗은 중국의 비아디가 17.6%로 2위 자리를 굳혀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 거대 중국의 배터리 기업 점유율만 봐도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국내 배터리 3사를 보시면 3위에 LG엔솔이 13%, 5위에 삼성 SDI가 5.5%, 그리고 6위를 차지한 SK온이 4.7%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요. 자, 국내 배터리 3사의 총량을 합쳐보면 23.2%의 점유율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표만 봤을 때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정말 압도적이죠. 그런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월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인데요.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24.4%로 1위, 그리고 삼성 SDI가 10.8%로 2위, 이어서 SK온이 9.2%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총합은 44.4%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ATL과 BYD는 이 중국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 유럽 시장보다도 더 빠르고 강하게 커져 왔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판매가 될 정도니까 이 중국에서의 전기차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 급속한 전기차의 팽창과 함께 이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까지 등에 업고 성장을 해온 이 중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인데요. 문제는 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확장성에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3대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이들 중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점유율을 늘려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는 하고 있지만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중국 내수 시장은 이미 30%에 가까운 침투율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은 점점 더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성장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인 이 성장성이 둔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돈은 어디로 몰리게 될까요? 10% 성장하는 곳과 20, 30%씩 성장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후자 쪽에 돈은 몰리게 될 겁니다. 바로 유럽과 미국 시장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유럽과 미국 등 새로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이 유럽과 미국으로 침투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에서 중국이 글로벌 탑이 되길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칼을 빼듭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IRA법을 통해서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가 미국 등 이 북미 시장에 확장하는 걸 막으려는 것이죠. 자, 미국이 내건 조건은 최대 7,500불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그런 국가에서 추출과 처리를 해야 하는데 2023년에는 배터리 원자재 중에서 40% 이상으로 비중 관리를 하고요. 2027년에는 80% 이상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을 해야 하는데 2023년에는 50%에서 2029년에는 100%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전기차는 북미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친한 나라 것만 쓰라는 말인 것이죠. 자, 중국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등 이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북미 시장은 중국과 달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확장이 되는데요. 10%도 되지 않는 이 전기차 침투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갈 가능성이 높죠.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만큼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날아오르려는 미국 시장인데요. 자, 중국 기업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CATL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IRA법을 우회하는 전략으로 포드와 함께 합작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죠. 포드는 CATL과 손을 잡고 미국에 합작사를 지으면서 합작사 지분 100%를 포드가 소유하고 CATL에는 기술 제휴를 통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 미국의 IRA 법안에는 현재 기술 관련 조항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북미 진출을 모색을 한 것인데요. 자, 이번에 미 상원 의원인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우려국가의 국영기업이 운영을 하거나 우려국가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도 보조금 자격을 박탈한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CATL 등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이 북미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출하려는 것, 그런 것조차 금지시키는 법안인 셈인 것이죠. 자,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북미 시장 진출은 현재로선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아직까지 해볼만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도 될 것 같죠. 자,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도 유럽판 IRA법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초안이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자, 역내 기업들에게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인데요. 주요 원자재의 EU 내 공급망 강화가 목적입니다. 역시나 EU 내에서 생산된 이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혜택을 주는 그런 법안이 담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본질은 미국의 IRA법을 닮아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미국만큼 강력한 제재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배터리의 핵심 광물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등 이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인 것이죠. 자,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전기차 시대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전기차의 핵심인 이 배터리, 그 중에서도 핵심 광물들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면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중국이 이 배터리 광물을 비롯한 핵심 소재들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 전기차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중국이 이 새로운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유럽과 미국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앞서도 보셨겠지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자, 미국은 일본보다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업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들과 LG 엔솔, 삼성 SDI, SK온의 배터리 3사 간 이 조인트 벤처, 즉 합작사가 2025년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고요. 그 말은 북미 시장은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에게 정말 최대의 기회이자 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IRA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정말 좋게 발표가 되고 있죠. 자, 주가라는 건 현재보다 이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성장주의 경우엔 더 그렇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북미 시장을 가져가게 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럽 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말이죠.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ITF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수 시장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그들만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면서 배터리 등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큰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주가도 크게 올랐었고 말이죠.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다른 나라 경쟁업체들은 배척을 하고 키워왔다고 해도 무방한데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과 북미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동안 캐파를 늘려온 수많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넘쳐나고 있는 재고를 소진할 데가 없어서 가격 인하에 나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던 이 중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시장 안에서만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파이는 한정적인데 나눠 먹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기업들의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최대의 리튬 업체인 간펑 리튬, 다들 아시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간펑 리튬조차도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19일 공시를 통해서 자회사인 간펑 리디엔이 산샤수리, 동펑신 위엔과 합작으로 100억 위안을 투자를 해서 충칭시 푸링에 연산 24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50억 위안을 또 투자를 해서 광동성 동관시에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리튬 전지 공장을 건설할 그럴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죠. 자, 사실 강펑 리튬은 2020년부터 강펑 리디엔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배터리를 생산을 해왔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현재 64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건설이 되고 있는 건데 기사에는 이 LG 엔솔과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LG 엔솔 등 국내 배터리 3사보다는 중국 내 CATL과 BYD가 가장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국 내수 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니까 말이죠. 자, 이런 중국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CATL의 배터리 할인 정책입니다. 현재 중국의 LFP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은 탄산 리튬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NCM, NCA 등과 같은 삼원계 배터리에 쓰이는 수산화 리튬과는 다른 것이죠. 이런 탄산 리튬의 가격은 현재 최고점 대비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톤당 1억 1,300만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현재 8,300만원 이하에 거래가 되고 있죠. 늘어난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경쟁자와 함께 늘어난 캐파에서 나오는 이 배터리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니까 배터리 가격을 할인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CATL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간펑 리튬과 BYD, 고시안 등 신규 배터리 업체들의 등장에 지난해 중국 내 점유율은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고 말이죠. 여기저기 투자는 해놨는데 중국 내수 시장의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되고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배터리 가격은 할인을 하게 되면서 마진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도 현재로선 올라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끝난 이 중국의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도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CATL에 대해서 우리 산업이 세계 선두에 섰다는 것이 기쁘지만 먼저 치고 나간 이런 호황이 끝내 흩어지지 않을까 두렵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광폭 확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배경으로 현재 재고 또한 폭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전기차의 수요는 주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배터리 재고로 인해서 가격은 폭락을 하고 배터리 업계의 줄도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모를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등지로의 확장이 절실한 상황인데 미국 등 북미 지역은 사실상 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도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보다는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IRA법과 유럽의 CRMA법이 이 중국의 확장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누가 뭐래도 CATL과 BYD 등 중국 기업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주가라는 건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성장성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향후 1년 혹은 5년, 10년 뒤에도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즉 중국 기업들의 북미와 유럽으로의 강력한 확장이 없다면 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호황이 우려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주가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한국 기업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한 이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양회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반등을 모색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주가 상승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딜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 기업들의 확장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ETF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